안녕하세요. 김주근입니다. 1월 18일,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70포인트 정도 하락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종목 분석의, 댓글이 그다지 많지 않네요. 16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부에 한꺼번에 다 해치울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진흥생명과학부터 출발합니다. 제가 이 종목은 얼마 전에 분석한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1월 며칠이더라? 12일이든가 8일 이날이군요. 그죠? 1월 12일 날 제가 이 종목을 분석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니까 만약에 그 이후 올라가면 주가가 여기가 바닥이라고는 알 수가 없으나 주가가 올라가면 그래서 RSI가 돌아서면 그러면 여기가 저점을 만들고 돌아서면 RSI는 올라가고 주가는 평평해지는 소위 그 다이버전스를 기대할 수 있으니 그 경우에는 기대해도 괜찮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서 추세가 상승세로 돌아서기에는 한참 시간 걸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낫지 않겠냐. 다만 요 수준을 너무 무너뜨린다면 상승하지 못하고 전저점 12월 24일에 저점마저 무너진다면 어디로 내려갈지 모른다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1월 10일 현재였습니다. 요거 1월 10일이죠. 그죠? 보이십니까?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1월 12일이 먼저 지난주 화요일이었네요. 그죠? 근데 화요일인데 이후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어떻게 됐습니까? 더 밀려버렸죠. 그죠? 더 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저점 밑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RSI가 위로 올라갈 거로 생각했는데 개뿔 밑으로 30m 내려가 버렸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제 어제는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은 진짜로 참 팔아야 되는데 그죠? 뭐, 이거는 뭐, 1월 12일 날 분석해도 그렇고, 지금 분석해도 그렇고, 뭐, 떨어지고 있는 주가를 부여잡고, 여기가 바닥이겠지, 여기가 바닥이겠지, 이건 분석이라고 보다 보는데, 일종의 희망과 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보니까, 솔직히 저도 이렇게 말을 하고는 있습니다. 좀 답답합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한 번 더 기다려보죠. 뭐, 일종의, 그냥 기대입니다. 기대. 분석이 아니고. 주가가 좀 올라가기 너무나 많이 떨어졌으니까 고점에서 47,000원 하던 게 18,000원이니까 그는 3분의 1좀 떨어졌으니까 여기가 반등하면 그래도 RSI가 지금 30 아래쪽에 있으니까 올라갈 거고 그러면은 주가는 내려가고 RSI가 올라가는 소위 이거는 괴리가 예상이 되니 그러면 좀 올라가지 않겠냐. 하지만 그래봤자 어차피 추세가 근본적으로 하락세에 있는 상태이니까 반등이 있어봤자 한계가 있을 테니 그나마 조금이라도 반등하면은 큰 욕심 부리지 말고 계속해서 매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주가가 반등한다면 구행 스피인이 돌아서면은 잘하면 이런 정도 아니면은 이런 정도에서 아마 저항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만원 이상 되면은 서서히 계속 반등할 때마다 비중을 줄여가는 그런 전략을 말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은 팟이라고 말씀드려야 옳은데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두고 보자는 참 분석이라보다도 기대, 희망을 말씀드리게 돼서 참 답답합니다. 오시아입니다. 파동을 말씀해 달라고 했네요. 어렵다. 파동이라. 뭐, 관상을 보니 뭐 이런 게 되게 뭡니까? 4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게 다 4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인 것 같고, 여기가 3인 것 같고, 그죠? 이 삼각형 나타나는 게 4인 것 같고, 그 이후에 상승세가 5인 것 같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시작하면 여기서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 둘, 그죠? 뭐 셋, 뭐 여기까지 셋 해야 되겠네요. 여기 넷, 이게 더 좋아 보이네. 넷, 다섯. 어려워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죠? 여기서 하나, 둘, 여기가 셋, 여기가 넷, 여기가 다섯.
이제 큰 흐름이 대략적으로 끝나고 좀 조정이 좀 있고 다시 새로운 상승을 예상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직은 여기가 5분 파동의 꼭지라고 보기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RSI가 내려와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 아직까지 기준선 밑이니까 기준선 위쪽이니까 괜찮다. 더 버틸래 하신다면야 뭐 말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약간 여기가 5번 파동의 꼭지를 공상을 좀 높고 RSI가 걷겠으니까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것을 좀 내키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일단 좀 두고 보자는 정도의 의견입니다. 만약에 좀 더 밀려가지고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이미 RSI는 꺾였으니까 이미 매도 신호니까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는 진짜로 팔아야 되겠죠. 그렇죠? 일부라도 팔아야 되겠죠. 비중을 줄여가는 전략. RSI가 70m로 내려왔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비중을 줄이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생각도 드네요. 남선 알미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했는데 그때 샀는데 떨어지는 바람에 10% 손실을 봤다. 어떡할 거냐 하셨거든요. 참 이때만 하더라도 괜찮았죠. 그죠? 그죠?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구름 밑에서 헤매다가 구름 밖으로 나갔으니까 이제 밖으로 나갔다가 지지받고 돌아설 거로 예상이 됐고요. 그래서 예상되기로 뭐 구름 상단의 지지를 받거나 기준선의 지지를 받거나 구름 하단의 지지를 받거나 뭐 셋 중에 하나일 거다. 뭐 이렇게 예상됐던 바죠. 되겠다 그랬고요. 근데 얘는 구름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서 기준선 밑으로 내려와 버렸고, 그죠? 그래서 예상이 어떻든 간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기로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은 타진 매도도 좀 하자, 비중을 좀 줄이자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그죠? 뭐 예상은 예상이고 뭐 주가가 항상 예상대로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맨날 여기다 쓰는 게 뭐죠? 플랜 B. 혹시나 혹시나 잘못되면은 플랜 B. 그죠? 플랜 B. 다시 쓰겠습니다. 플랜 B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플랜 B. 뭐 예상대로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은 기준선 밑동이라서니까 일부라도 다진 매도 하는 것이 옳았고요. 그래서 반등하니까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은 구름 밖으로 나와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참 애석하긴 합니다만은 더구나 얘도 후행스팬도 캔들 받고 내려버렸고요. 뭐 안타깝긴 하지만 뭐 일단은 뭐라 그럽니까? 구름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더 미련을 가지고 보유했다가 잘못하면 혹시 이런 꼴을 될까 싶어서 구름 밖으로 나왔다가 올라가겠지 했다가 계속 하이물치 차박기는 그런 꼴이 될까가 무서워서 일단은 뭐 여기서 안 팔았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비중을 좀 줄여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다행히 반등한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그러면 다행 올라간다면 여기서 비중 줄이는 것만큼 추가로 사면 되는 거니까 괜찮은 거고, 내려가 버리면은 그나마 여기서도 빨리 비중을 줄인 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나중에 그러다가 다시 구름 위로 올라가면 또 쏘는 셈치고 또 사는 거죠. 그러면 제대로 걸리면 크게 수익이 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소실대탐 이야기죠. 그죠? 소실대탐.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거래에서 다 항상 돈을 벌 수가 없으니 손해가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조금 터지더라도 대신에 먹을 때 왕창 먹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름 받고 나왔고 기준선 받고 내렸으니까 일단은 비중을 줄여서 손실을 줄이고 나중에 구름 위로 다시 올라갈 때 힘을 받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왕창 수익을 내고자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합니다. 예측이 틀려서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뭐 모든 주식이 다 예상대로 올라가지 못해가지고 답답합니다. 그죠? 아이고.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손해보험입니다. 하나손해보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제가 장중에 마감 라이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거죠. 단순 무식. 그러니까 이것저것 너무 생각하면은 골치 아프니까 하나만 기준 딱 정해놓고 RSI, 아니면은 기준선이면 기준선 둘 중에 하나, 아니면은 두 개 반반, 뭐 예를 들어서 뭐 정해놓고 그 원칙에 딱 되면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갔네. 팔자.
구름이 더 내려왔네. 아, 다 팔자. 뭐 이렇게 돼야 앞뒤 볼 거 없이 기계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 항상 인간이 한 게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보게 돼 있죠. 아, 지지받고 올라갈 거야. 구름 지지받고 올라갈 거야. 안에서의 바닥 구일 거야. 그죠? 하나 손해보면 회사 좋잖아. 등등해. 그래서는 항상 잘못하면 주식 투자가 아니고 뭐가 됩니까? 주권 수집이 된다. 그죠? 못 파니까. 그래서 그렇게는 안 돼야 된다. 단순하게 무식하게 하시라. 그러려면은 기준대로 하시라. 그러려면은 기준이 볼 때 지금은 후행스팬 캔들 밑으로 내려왔고요. 얘는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 심지어 구름 밖으로 나왔고 그죠? RSI는 아직까지 바닥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이미 여기서부터 벌써 매도 신호가 나타났고 그러니까 하나 손해보면 어떡하라고요? 역시 비중을 줄여가자는 이야기죠. 그렇죠. 뭐 팔고 뭐 시장이 안 좋으니까 다 종목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GST입니다. 이 종목은 그냥 구름 밑에서 그냥 기고 있죠. 그죠? 횡보하고 있죠.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 구름도 얇고 횡보하니까 재수가 좋으면은 구름 위로만 고개를 들면 잘못하면 빡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구름 위로 올라간 다음에 이야기고 아직은 구름 밑에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벌써부터 김치국부터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얘는 김치국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서 헤매다가 구름 위로 올라가면 그때 가서 추가로 매수해도 괜찮으니까 지금은 그냥 관망 내지는 뭐 비중을 줄여가는 그런 전략이 어떻게 했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저랑 기준선 위로 올라가거나 구름이 워낙 얇으니까 기준선 전환선 다 때리시고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뭐 조금씩 분할 매수한다거나 뭐 이런 정도의 전략이 차라리 안전해 보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비중 줄이자. 내지는 뭐 비중 줄이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현대글로비 있습니다. 파동을 보여달라는 의견이 워낙 많아서 보겠는데요. 뭐 항상 지난번에 제가 파동을 썰어둔 기억이 납니다. 이게 4번 파동이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가 1이고 2고 이게 3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하나, 둘, 셋, 4일 거다. 지금 올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잘 보면 그죠? 4가 여기부터 이제 그래서 4 끝나고 지금부터 5번 파동이 출발하는 거로 예상이 됐죠. 이쪽은 이 저항선을 뚫어봤으니까 5번 파동 출발으로 봤는데 이게 금방 하루 만에 이틀 만에 금방 올라가고 내려버렸어요. 그죠? 내려버렸죠. 그래서 자 다시 볼게요. 이게 전체가 4번이라고 본다면 지우고 다시 본다면 이걸 사러 본다면 하나의 방법은 예상은 자, 여기까지가 4고 그죠? 여기까지가 22만 4,500원 5번 파동 끝. 지금부터는 여기까지가 상승 끝. 여기서 지금부터는 조정이라고 보는 방법이 상당히 비관적인 견해고요. 혹은 그게 아니고 다 지우고 그것보다는 아직까지 이런 정도를 뭡니까? 4번 파동으로 보고 아직까지 조정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다. 위에 아래로 안테나 2개 달린 거는 이런 무시하더라도 이렇게 내려와서 그죠? 뭐 이런 정도로 하면은 이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되니까 4번 파동이고 아직까지 조정이 안 끝났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견해는 상당히 낙관적이죠. 4가 끝난 다음에 뭡니까? 앞으로 5가 있을 거야 하는 거니까 매우 낙관적이긴 합니다. 어느 쪽을 따르느냐? 아직 나올 수 없습니다만은 다만 이게 그러니까 글로비스를 가지고 계신 분한테는 뭐가 좋아 보이면 이게 좋아 보이죠. 당연히 좋아 보이죠. 근데 그야 뭐 시장이라는 게 우리의 희망과 기대대로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여기가 5가 되고 여기가 5가 되고 지금부터 조정이 시작됐다라고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도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파동은 대략적인 분위기의 흐름을 보되 그래도 우리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항상 주장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RSI거나 아니면 기준선이거나. 근데 얘는 RSI는 70m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바로 내려와 버렸고, 그죠? 반면에 얘는 기준선은 벌써 요날 보이십니까? 요날 벌써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요. 지금은 주가가 구름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죠, 그죠? 후행스팬은 요 파란 색깔 후행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왔죠. 그럼 거꾸로 이야기해서 올라간다면 지금부터는 오히려 여기가
강력한 저항이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4가 끝나고 5일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4파동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으나 어떻든 이게 앞으로 4 끝나고 4가 안 끝났으니까 5가 있을 거야 라는 희망적인 낙관만을 가지고 마냥 보유하기에는 잘못하면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혹시 이거 오라 그러면은 낭패니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일부라도 비중을 줄여가는 것이 안전한 전략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기준순위로 주가 다시 반등하면 아직까지 이제 새로 5번 파동이구나 라고 되는 거고, 그거는 분명히 전고점을 넘길 테니까 그때는 여기서는 구름 위에서 기준선 위에서는 안심하고 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럴 때는 이미 구행스팬도 캔들 위로 올라와 있을 테니까 그러면 안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것이 아니라 쌀 때 팔더라도 비쌀 때 사더라도 추세를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측면입니다. 전보 또 파동을 보여달라 하네요. 뭐 이렇게 했네요. 그죠? 그렇죠. 따라서 지금은 하나, 둘, 여기서 따지면은 여기인데, 어떤가요? 자, 이게 파동을 세보고, 여기 이제 4고, 이게 5인데, 5에 1, 5에 2, 그죠? 뭐, 이거 5에 3은 아닐 거고, 여기 5에 3좀 되겠네요. 그러니까 5에 3, 5에 4, 5에 5가 예상은 되긴 해요. 예상은 되긴 해요. 근데, 이런 파동이, 그 논리가 맞으려면, 여기가 4의 1이죠. 그죠? 여기가, 5의 1이죠. 여기 5의 4죠. 그죠? 그러려면 어째 됩니까? 5의 1번 파동하고, 5의 4번 파동하고, 겹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게 위에 수염 달렸으니까, 수염을 무시하더라도, 수염 밑에 종가 기준을 한다더라도, 이런 정도. 다시 말해서, 여기가 이 종가, 고가가 얼마였냐니까, 이날이, 얼마쯤 됩니까? 17만 8천 원인가요? 17만 8천 원 맞네요. 대략적으로. 17만 8천 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맞나요? 그렇죠. 17만 8천 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1이고 2고 3이고 4고 하는 것이 틀린 거래죠. 그럼 잘못하면 이게 1, 2, 3, 이게 5가 되든지, 그래서 1, 2, 3, 4, 5가 되든지, 이런 식의 파동도 계산되니까, 일단은 요 고점, 1번 파동으로 지금 제가 줄 거는 이 파동의 고점, 이게 나오네요. 18만 1,000원이네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죠? 맞죠? 18만 1,500원. 종가 기준 한다면 17만 7,000원이네요. 대략 18만 정도로 보겠습니다. 18만원. 18만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이거 아닌가라고 강하게 의심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건 그렇고, RSI도 그렇고, 요 기준선도 그랬으니까, 전보도 마찬가지로 앞에 허다한 종목도 다 똑같죠. 기준선 밑으로 내려갔고, RSI가 밑으로 70m 내려오면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비중을 줄이게 하자. 그죠?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자. 혹시 모르니까. 이 파동 개선은 틀릴지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틀릴지 모르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항상 맞다는 보장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일부라도 줄이자라는 거죠. 파동도 모르겠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봐서 기준선 밑에 내려갔지 않냐. 그죠? RSI가 70m 내려갔지 않냐. 이건 하더라도 둘 대가 충분히 매도 의견을 낼 수 있는 신호가 되는 거죠. 동국제강입니다. 전부 오늘따라 전부 파동 보여달라는 의견이 너무 많네요. 이거 되게 어렵다. 되게 어렵죠, 그죠? 이건 1, 2. 이 급등이 되게 3이거든요. 그죠? 이 급등에 나타나는 3이에요. 1이고 2거는 알겠는데. 그럼 여기는 4일 수밖에 없나요? 이까지가 4인가요? 이까지 더 와가지고 4인가? 이 정도가 아마 이런 정도가 4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가 여기가 이제 5번 파동이겠죠. 5에 1, 5에 2, 5에 3, 그렇죠. 5에 4, 5에 5 정도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자, 동국제강. 파동 그렇다 치고, 자, 객관적으로 봐서, 객관적 지표. 그건 뭐, 파동 매기가 나름이니까, 그죠? 보기가 나름, 매기가 나름이니까, 이렇게도 매길 수 있고, 저렇게도 매길 수 있는데, 그러면 객관적으로 봐서 어떠냐? 기준선 간당간당하고요. 간당간당하고, 아래에서는 이미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왔고,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왔고, 그죠? 그래서, 혹시 여기가 5번 파동의 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래 사이로 그러면 일단 매도.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 내일이라도 밀리면 매도. 그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아래 사이로한 측면에서 역시 밀리면은 아무래도 조금씩 비중을 줄여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싶네요. 테라전 이텍스입니다. 늦었는데 손절할까요? 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여러분들 웃기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속담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어떻다고요? 제일 빠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만 하더라도 너무 늦었잖아. 이때 왜 손절 못 했을까? 이때 손절 못 했을까? 라고 했습니다만 이때가 그래도 괜찮았대요. 9,450원. 9,550원. 그 다음날 어제 할 걸. 이렇죠, 그죠? 그래서, 뭐, 손절하는 데 대해서는 저한테 말씀하시지 말고, 일단 지르는 게, 예? 손절은 일단 먼저 질러놓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죠. 질러놓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절한 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는데, 참, 이게 또 아래 사이가 눈에 보이네요. 그죠? 70m, 30m 내려갔죠. 이게 30선인데, 너무나 과한 매도권이니, 좀에는 조금은 반대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그럼 언제까지 볼까요? 이래 되면 이제 못하는 거죠. 그죠?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등은 하겠는데,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전에 구름이 두터우니까요.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왜 그런지는 묻지 마시고요. 8,600원에 이게 변화이래요. 이 변곡점이에요. 변곡점. 그래서 이게 변곡점이니까 아마도 이날 바닥으로 해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지난번에 LG전자를 설명할 때 변화일에는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뭡니까? 하나는 리버스 되는 것도 변화가 되지만 이렇게 엑셀러레이트 되는 것도 변화라 그랬죠. 그죠? 네, 문제는 언제나니까 8,600원이 요거란 이야기죠. 8,600원이. 그러니까 리버스 되는 추세가 돌아서는 변화도 되지만 1번 혹은 8,600원 밑으로 더 떨어져서 추세가 엑셀러레이트 되는 변화도 가능은 해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이라도 주가가 8,600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그건 뭡니까? 리버스 되는 변화가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엑셀러레이트 되는 추세가 하락세가 더욱더 깊어지는 변화가 되는 거니까 뒤도 돌아오지 말고 일단은 파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죠?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서 8,600원이 유지된다면 그러면 지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매도할 수 있는 찬스는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많이 보면 후행 스팬으로 봐서 이런 정도는 9,500원에서 많은 사이에서는 혹시 매도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역시 또 마찬가지로 일종의 기대입니다. 분석이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기대, 희망이 상당히 많이 반영됐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약은 일단은 기다려 보면은 지금보다는 좀 더 상황이 좋아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성신양입니다. 왔다 갔다 했죠, 그죠? 왔다 갔다 했는데 어떡할까요? 했는데 일단 얘는 그래도 후행수변에 캔들이 걸리네요. 그죠? 캔들이 걸리죠. 그러니까 후행수변에 캔들이 걸리니까 아마도 이 주가가 이 정도에서 크게 봐서 이런 정도에서 대략적으로 지지와 저항을 넘나들면서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원칙은 똑같습니다. 뭡니까?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일부러 줄이자.
그리고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은 제가 후행서변 어쩌고 한거 다 잊어버리고 바로 팔자. 다 팔자. 그게 아니고 버티면 그때는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과정만 견디내면 구름은 지지될 거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제가 이 화살표 그려 두었습니다만은 위로 올라가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아직은 구름이고, 아직은 뭐죠? RSI 후행스팬도 아직 위고, 그러니까 이 종목은 굳이 매도를 말하기보다는 좀 더 기다려볼 만하죠. 올라가는 쪽에 약간 기다려 두고 싶습니다. 올라 같은 경우에 아래쪽에 꼬리도 달려 있고요. 그리고 후행스팬도 지지가 될 것 같으니까 조금은 더 올라가는 쪽으로 기다려 두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입니다. 살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하나솔루션. 그 전분에 어떤 분이 이 하나솔루션 유상증자 때문에 복잡한데 알 수 없다라고 하셔가지고 하나솔루션의 공시입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솔루션 12월 21일 날 공시 낸 거거든요. 보면서 보죠. 하나솔루션 유상증자하기로 했다. 그죠? 그리고 몇 주? 3,100만 주, 3,100만 41만 4천 주를 보통 주식으로 발행하고 주당 100만과 5천원짜리로 발행하기로 하는데, 그것과 뭐하노? 이 자금 조달 목적도 중요합니다. 그 돈 가지고 엉뚱한 짓 하면 곤란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계열사 돈 빌려준다. 아주 그건 주가에 악재죠. 그죠? 유상증자 해가지고는 주주돈 뺏어가지고는 계열사 돈 빌려준다. 이거는 아주 나쁜 유상증자인데, 이 회사는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한 1조 2천억 정도가 모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천억, 3천억이니까 1조 2천억 맞죠, 그죠? 그렇죠? 1조 2천억을 모아가지고 이것 가지고 이제 태양광 설비에 투자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시설 자금도 하고 운영 자금하고 그다음에 타법인 정권 취득 자금이 뭐냐니까 역시 이제 태양광 시설 다른 설비를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로 봐서는 사업에 들어간 돈이 이 돈과 허투루 안 쓰고 그 태양광 사업에 쓰는 돈이니까 일단 유상증자 목적은 괜찮아 보이는데 문제는 이게 이 주식이 본래 정자전의 발행 주식수가 1,100만 1억 5,900만 주였잖아요. 그죠? 1억 5,900만 주였는데 신주를 3,100만 주를 더 발행하고 인해가지고 대략 한 10몇 프로, 한 20% 정도 늘어나는, 소위 주식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되죠. 그죠? 대략 한 20% 되죠. 한 5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주식수가 5분의 1 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가 어떻게 합니까? 주주 가치가 5분의 1가량 다일루션, 희석되는, 소위 말해서 물 타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타는 꼴. 그러니까 원액에다가 20% 물 더 타는 거예요. 저는 1억 5천 주가 그걸 가지고 회사 돈을, 수익을 나눠 먹었다면, 거기다가 새로운 3천만 주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입이 3천만 주가 더 생겼으니까, 주주 가치가 더 다일루션, 희석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주가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상증자가. 참고로 유상증자 조금만 더 설명하면은, 신주 배정일이 언제나 1월 19일입니다. 화요일 내일이죠. 그죠? 그럼 내일까지 주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자 마감 기준으로 주식을 가지셔야 되니까, 그럼 1월 19일자로 주식을 가지려면 이 주식을 언제 샀어야 되느냐? 1월 19일보다 이틀 전, 1월 17일은 일요일이니까, 언제입니까? 1월 15일 날, 금요일 날, 그죠? 금요일 날짜로 주식을 가지고 샀어야 신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산 사람은, 오늘 주식을 1월 18일 날 주식을 사면은, 내 계좌에 1월 20일자로 들어오니까, 1월 19일자 기준일에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오늘자로는 여기 차트에 보이겠습니다만은 권리락이 나타났죠. 오늘 산 사람은 주식, 유상증을 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없고. 자, 그래서 아직까지 그 주식을 갖고 계셨다면, 지난 금요일까지 갖고 계셨다면 신주를 받을 수가 있는데, 샀게요. 언제 신청하느냐? 구주주 같은 경우에는 2월 24일, 2월 25일 이틀 동안에 신청해야 됩니다. 어디 신청합니까? 정보사. 여러분들 거래한 정보사에 가서, 어디지? 이 회사,
그 하나솔루션 맞죠? 하나솔루션 유상증자 할래? 라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그 주식은 돈을 언제 내느냐? 3월 5일 날 돈을 내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근데 배정받은 게 얼마나 배정받습니까? 주당 있군요. 한 주당 0.15주만큼 배정받죠. 그죠? 그러니까 100주 가지고 있으면은 15주, 16주, 뭐, 16주인가요? 이렇게 줍니다. 100주 가지고 있으면 16주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16주 꼬박이 38,200원. 예정입니다만은 16주 꼬박이 100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6주 꼬박이 38,200원 해가지고 그 돈을 언제 내느냐? 언제 냅니까? 3월 5일 날 내죠. 그죠? 3월 5일 날 됩니다. 그럼 그 주식을 내가 언제 받노? 돈은 그때 내는데 언제 이 주식이 상장되느냐니까 3월 18일 날 상장되죠. 그죠? 3월 18일부터 그 주식을 시장에다가 들이 팔 수가 있습니다. 그쵸? 대략 그런 내용이죠. 오케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통상 그 유상증자는 주식 투자가 늘어나는 거니까 희석되다 보니까 주가에는 별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 하나솔루션 파동으로 보면은 뭐 근거롭고 여기 옛날에 써놨네요. 3이고 여기가 4라 그랬죠. 지금 5다. 그죠? 5다. 근데 여기가 꼭질 수도 있고요. 5의 파동 끄질 수도 있고 아니면 5 파동 중에 어딘가 싸매요. 5의 3인가나 5의 1이거나 뭔가 일수가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뭐 잘 모르겠고 아직까지 이게 5의 와중인지 끝난지는 알 수가 없으나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객관적 지표를 보고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일부 팔아라. 아니면은 RSI가 70m 내려갔으니까 일부 팔아라. 뭐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사고 싶다. 뭐 사실은 괜찮은데 대신에 언제 팝니까? 산다면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 산만큼은 다 파세요. 그죠? 그럼 팔아야 된다는 거죠. 새로 산다면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판다는 거죠. 다시 올라가면 또 사고. 그런 바보짓 같은 일을 하더라도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지금은 세월이 하수상하니 일단은 뭡니까? 좀 조심스럽게 방어적으로 대응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JYP 파동이 어떻게 되느냐? JYP는 옛날에 파동 센 것 같은데 여기도 뭐 이게 되죠. 그죠? 이렇게 이해안 되겠어요, 그죠? 1, 2, 3, 4, 5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는 지금 그래서 5까지 왔고 지금부터는 뭐 조정 장성이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혹은 뭐 아니면 이렇게 여기서 1, 2 뭐 이렇게도 돼요. 1, 2, 3, 4, 5 여기부터 해서 여기를 이렇게 큰 조정으로 봐도 되고요. 그건 그렇지 이러다 저러다 그 상관없어요. 여기가 5번 파동이건 아니면 여기가 5번 파동이건 상관없이 어차피 지금부터는 뭡니까? 이러나 저러나 어떻든 간에 지금은 뭐라고? 조정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5로 봐도 되고 아니면 4, 5로 봐도 되는데 어차피 지금은 조정이다는 거죠. 그런데 더더구나 파동이 어떻게든 간에 상관없이 지금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이미 여기서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 구행스팬 캔들 밑으로 내려온 지 오래됐고 주가는 드디어 구름 받고 나왔으니까 이 종목은 사고 싶습니까? 아니요. 안 사고 싶어요. 그럼 언제 삽니까? 기준선 위로 올라오면 주가가 구름 위로 올라오면 그죠? 기준선 위로 사고 올라오면은 이중 올라오면은 37,000원, 8,000원 정도에 조금 사고 이 구름 밖에서 추가로 사는 정도이지 지금은 안 사고 싶고요. 갖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비중을 줄이시라는 의견을 내야 되겠죠. 미코입니다. 종목은 얼마나 되는데 아까 뭘 가지고 설명을 길게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아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그 공시를 보는 것도 차트만이 아니고 공시를 보는 것도 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골치아웃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회사가 유상증자를 발표하면 꼭 공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가 조금씩 이렇게 뭐 한글로 써놨으니까 한글 해석할 수 있으면 다 대략 보면은 그 말인 거 다 이해가 될 겁니다. JYP는 더 살까요? 였는데 아니요.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자, 미코. 또 뭐, 파동 뭐, 이렇겠네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겠네요. 그럼 지금부터는
여기가 조정이고 끝났고 새로운 상승이라고 하기에는 그죠? 여기까지 조정이 끝났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상승이라고 하기에는 이 파동이 너무나 미약하죠. 그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를 뭡니까? 조정의 채 끝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채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를 조정의 끝이라고 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얘는 그래도 기준선 위에 있고요. 구름 밖으로 나가려고 말라고 하니까 일단은 기준선 위에 있다는 이유로 얘는 그래도 타진 매수는 가능하죠. 그죠? 타진 매수 정도는 가능하고, 그 다음에 구름 밖으로 고개를 확실하게 내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매수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나, 아직은 본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잽으로 조금 던지는 정도의 매수 정도는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게 아직까지 조정 파동이 안 끝난지를 어찌 아느냐? 그러면 요점 밑으로, 그죠? 요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주가가 이렇게 밀려가지고 이 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조정이 안 끝난 건데, 이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얘가 구름 밖으로 내려가 버리면 끝이죠. 그럼 완전히 하락한다고 봐야 되니까, 혹시나 타진 매수했더라도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일부 팔고 구름 밖으로 나가면 다 팔자. 뭐 모든 거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세 종목. 저는 지난번에 이걸 갖다가 1, 2, 3, 4, 그죠? 그냥 5라고 봤는데, 혹시 이게, 지금이, 이게 비파동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여기까지 오고, A, B, C로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려면은, 파동을 어째야 됩니까? 이게 5가 돼야 되죠. 그죠? 이게 5가 돼야 되죠. 그러려면은, 여기서 시작해서, 그럼 여기가 1, 여기가 2, 그 다음에 2, 셋, 넷, 다섯, 뭐, 여기를 이렇게 3으로 본다? 이걸 4로 본다? 아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걸 이제 5라고 하고, 그죠? 이게 5라고 하고, 이걸 A로 보고, B로 보고, C로 보기 위해서 이제 여기 5라고 한다면, 그죠? 이거 5라고 한다면, 이게 5겠다. 이게 4죠. 그죠? 그럼 뭐가 3인가요? 이게 3인가? 3이 될 게 이거밖에 없죠? 그럼 이게 2인가? 그럼 이게 1해야 된다 이야기인데, 이 3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제일 짧지 않은 게 제일 짧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이 3을 길게 하기 위해서 여기 여기까지 1이고 여기가 2고 그럼 이걸 3의 1이고 3의 2고 3의 1이고 3의 2고 그 다음에 이거 3의 3이 아니잖아요. 3의 3 3의 4 3의 5 3 4 그래서 뭐 참 어려운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잘 아닌 것 같습니다. 오케이, anyway,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잘 안 되긴 합니다. 그렇다 치고 5라고 치고, 자 그래서 여기가 A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B인가? 이럴 때, 잘 모를 때, 헷갈릴 때, 우리의 정가의 보도는 뭡니까? 단순 무식이죠. 예? RSI는 모르겠고, 아주 RSI 된다. 파동은 이래도 볼 수도 있고, 저래도 볼 수 있고, 잘 헷갈리니, 단순하고 무식하게, 뭡니까? RSI를 보고 거래하거나, 기준선표 보고 거래하거나. 그죠? 그래서, RSI가 밑으로 일부 팔고,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혹시 모른다. 아직까지 간당간당하니까 조금 더 지켜본다. 이게 지금 B가 아닌가라고 하셨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B려면 그죠? 이게 A가 돼야 되고 그럼 여기가 O가 돼야 되는데 이 O로의 그 올라가는 이 과정들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3이고 저는 이게 4고 그 다음에 5일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 여기가 4라고 보는데 혹시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가 3인 건 맞고 아직까지 여기 전체가 파동이 완벽하게 안 끝난 4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수는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게 하나 둘 셋 이거 A 여기까지가 A B 다시 뭐 이렇게 해서 C 되면서 이게 4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또 다시 이런 헷갈리는 파동보다는 역시 단순 무시하게 기준선 무너지거나 RSI를 가지고 거래하는 것이 그래도 좀 낫지 않냐 라는 거죠. 일단 두고 보겠습니다. 기준선 무너뜨리면 그때는 일부라도 팔고 싶죠. 그죠? 자,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은 전에 써놨죠. 여기까지가 5고 ABC 여기가 조정이고 새로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가 1이고 2고 그 다음에 3이고 4라고 써놨네요. 이제 5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파동은 4번 파동이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 파동 계산이 틀리려면 항상 우리가 틀릴 수 있다는 걸 고려해 본다면 틀리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요게 1이라 그랬으니까 20만 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1번 파동하고 4번 파동이 내려와 가지고 20만 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19만 9,900원 되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1번 파동하고 4번 파동이 겹치는 거니까 이게 다 엉터리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않다면 그래도 4고 그다음에 5가 있는 쪽에다가 기대를 걸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거와 관계없이 우리가 틀릴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은 일부라도 판다. 그죠? RSI를 가지고는 일단은 역시 마찬가지로 거래한다면 역시 판다. 그죠? 결국은 어떻게 됐든 간에 아직까지는 기준선 밑으로 안 내렸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매도 표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은 앞에 있던 허다한 종목과 마찬가지로 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비중을 줄여가는 것이 혹시 파동 계산이 틀릴지도 모르니까 그때를 고려하는 플랜 B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전기전입니다.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한 300 몇십억밖에 안 되는 아주 소형주예요. 그죠? 시가총액이 300억 정도, 300 몇십억밖에 안 되는 조그만 소형주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거래도 별로 잘 활발하게 되지 않고요. 거래량이 몇 주 됐습니까? 15만 주? 오늘 거래된 게 한 15만 주밖에 거래 안 됩니다. 시가총액이 3천 몇 배이고 대주주 비중이 한 45% 이상이다 보니까 실제로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은 시가총액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그죠? 뭐 그런 정도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것도 이다 보니까 그냥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뭐 회사 내용을 보면은 뭐 재무제표 2020년에는 2020년 지표가 아직 안 나왔고요. 2019년에는 좀 다소간 좀 죽을 썼고요. 안 좋았고 2018년에는 좋았어요. 괜찮아서 영업이익률도 괜찮았고요. 그래서 물론 제가 차트만 보는 거 아니에요. 차트만 보는 것처럼 사람들 말씀하시면 정말의 말씀이야. 차트만하고 대사도 정도 봐요. 보는데 왜냐하면 큰 종목 같은 경우는 굳이 회사 내용을 안 봐도 되긴 합니다만은 조그만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 내용도 봐야 되겠죠. 근데 뭐 전체로 봐서는 그냥 시장을 주도하기보다는 소형주의다 보니 관심을 못 끌고 그냥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 이런 데니까 이런 종목은 뭔가 하나가 테마가 뜨면 테마에 걸리면 빡 올라갈 수 있죠. 그게 없으면 옆으로 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그게 있으면은 횡보하다가 구름도 얇으니까 빡 가는 거고 그때가 언제인지 무엇 때문에 올라갈지 그거는 당장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주가 크게 떨어지는 거 아닐 테니까 그냥 구름 위에 있고 기준선 위에 있으니까 어떡하라고요? 그냥 갖고 있는 거죠 뭐. 이 주식을 산 이유가 있을 텐데 나름대로 나도 잘 모르는 시가총액 300억짜리 조그만 소형주를 이 주식을 그래도 산 이유가 있을 텐데 그죠? 있을 테니 그냥 그 이유대로 그냥 쭉 갖고 있으면은 뭔가 나중에 뭐 좋은 소식이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정도의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지 모릅니다. 제가 마치 아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차트로 보니까 횡보하고 있고 구름은 얇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작고 이런 종목들이 종종 뭐 하나 테마에 걸리면은 종종 뜨는 경우가 많으니 회사가 나쁘면 말짱황이고요. 근데 회사가 나쁘지는 않으니까 뭐 적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뭔가 언젠가 좋아질 때가 있지 않겠냐 하는 정도였습니다. 자, 16개 종목을 분석했는데 시간은 45분이 지나버렸고요. 오늘은 건질만 종목이 거의 없네요. 성신양의 뭐 미코 정도가 건질만한 종목이고 다 한결같이 시장도 그렇고 해서 다소간 좀 우울한 퀘스천 마크이거나 X표를 표시할 수밖에 없어서 저도 그러네요. 자, 내일은 라이브를 하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모레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